고속도로 하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른바 김건희 로드 이슈 떠올려 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임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보도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슈를 덮는 상황인 거죠. 워낙에 더 큰 문제로 보이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속도로 이슈는 계속 주시하고 살펴봐야 되고, 결국은 더 깊이 있는 조사, 가능하면 수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요. 자, 국토부가 멀쩡히 예타 통과하고 이제 착공을 앞둔 이 양평 고속도로에 종점을 틀어버리고 노선의 55%를 변경해 버리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원희룡 장관은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뭐 그 백지화를 또 백지화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국토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가진 의혹을 뭐 스스로 사고,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대응도 잘 통하지 않자 7월 25일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달여 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자료 배포량을 부쩍 늘려요. 그때 나온 기사들을 보고 계십니다. 국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55%나 노선이 변경되고 종점이 바뀐다는 지적이 있자 국토부가 들고 나온 일종의 반박 논리예요. 시점이나 종점, 이 시점, 종점이 바뀐 사례가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 하나 바뀌었는데 둘 다 바뀌거나 시점이나 종점이 바뀐 사례가 이렇게 많다. 특이한 사례 아니다. 이 가운데 5개는 100% 노선이 바뀌었다. 싹 바뀌었다. 그러니 55% 바뀐 거는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네. 평균 변경률이 77%라.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의 이 변경률 55%가 별거 아니라라고 얘기하려면 전체 고속도로 사업의 변경률이 얼마인데 양평 고속도로는 55%야. 이게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변경률 77%는 국토부가 쏙 뽑아낸 14개 특이 사례입니다. 이 14개 특이 사례의 변경률이 77%인데 양평 고속도로는 거기에 못 미치는 55%다. 이게 궤변이 아니고 뭐가 궤변입니까? 차라리 이거랑 비교하죠. 5개만 뽑아서. 이거랑 비교하면은 더 극단적이잖아요. 이런 궤변도 그냥 받아 써주는 언론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받아 썼다고 궤변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확신하는 이유는 조금 뒤에 부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기사, 이 두 건의 기사를 보고 계신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연합뉴스죠. 하나는 YTN이죠. 시간이 걸려도 기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절차에서 시점, 종점 등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14개 사업 가운데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은 5개인 것으로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나타났다. 옆에 있는 YTN 기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절차에서 시점, 종점 등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14개 사업 가운데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은 5개인 것으로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나타났다. 나타났다를 나타났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문장만 우연히 겹쳤을까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의 두 번째 문장.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나머지도 똑같아요. 나머지도 똑같아요. 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네. 언론사가 다른데 기사는 똑같아요. 국토부가 써준 기사를 둘이 같이 베꼈거나 지금 보면은 7월 25일 오후 3시 39분에 출고됐고요. 7월 25일 오후 4시 43분에 출고됐습니다. 먼저 쓴 걸 베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건 이 기사 내용이 담고 있는 문제점, 그 본질보다 뭐 요즘 말로 그냥 애교입니다. 애교.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건 그냥 애교예요. 네, 김태호 말대로.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김동영 경기지사가 국토부에 반박합니다. 55% 바뀐 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아니던데.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월 3일에 실린 기사예요. 국토부가 제시했던 14개 사례 가운데 2건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서 그 사업 주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밑을 봐야 됩니다. 2012년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 지침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후에 노선을 이만큼 바꾸면 3분의 1 이상을 바꾸려고 하면 양평 서울 고속도로 그렇죠. 55%니까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12년 이 관리지침 나오기 이전 사업 11건은 역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건 남아요. 14건 중에 2건은 예타 면제라서 빼고 11건은 관리지침 이전이라 빼면 한 건 남는데 얼마나 바뀌었다? 5% 바뀌었다. 5% 바뀌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 비교할 만한 건 이거 하나인데 얘는 5%밖에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양평 고속도로는 55%가 바뀌었습니다. 이 무렵에 언론이 쏟아낸 또 하나의 국토부 스피커 노릇. 양평 고속도로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더라. 근본적 대안 검토. 종점 바꾼 거잖아요. 국토부가 지금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그 부근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종점에 대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1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그때 지적을 했다. 그러니 명분이 있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종점을 변경한 거다. 검토해 봤더니 종점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타라는 거는 하고 나면 보고서를 수백 페이지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찾아봤어요. 표지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네. 보이시죠? 2021년 5월에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KDI,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했습니다. 거기 152페이지를 보면 다른 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해서 1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본 사업 접속을 고려한 이 접속은 종점 부분. 이게 원래 있는 도로가 있고요. 원래 도로가 있고 양평고속도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붙어야 되는데 여기 접속하는 거. 있던 도로에다가 새 도로를 갖다 붙이는 거.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 사업 접속을 고려한 대책은 미반영됐다. 여기다가 이걸 갖다 붙이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이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증총교라는데 상세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접속에 따른 구조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당연한 말이죠. 네. 당연한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라.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기술적인 검토를 하라. 신중하게 기술 검토를 하라라는 그런 지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근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종점 변경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마사지했습니다.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그 밑에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에서는,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국토부. 국토부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없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의견을 이미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타 보고서, 기자들이 썼다는 그 예타 보고서에 적혀 있는 겁니다.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각주가 있죠? 각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 우리가 다 검토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하면 돼. 문제 없어. 라고 답변한 게 2018년도, 이게 좀 해상도가 좀 떨어져, 2019년이군요. 2019년 8월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도로정책과 2019년 8월 과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용욱 당시 과장.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도로국장이에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용욱 국장입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과에서 문제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종점 변경된 필요성이 이때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이렇게 허술하게 속이고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더 의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은 왜 질문을 안 합니까? 네. 자,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보신 그런 기사들에 앞서서 국토부가 좋아할 만한 기사들을 여럿 실었더랬어요. 7월 9일자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단독 보도라고 했죠?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그러니까 지금 군수는 전진선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직전 군수는 정동균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전 양평군수 일가가 고속도로 원안 종점, 조금 이따 지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안 종점 일대의 대주주였다. 3,000평이나 갖고 있었다. 그러니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다. 자, 원안이 있고 원안의 종점이 있고 또 변경안의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경안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수만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원안 종점 부근에도 문제가 있네? 민주당 전 군수의 땅 3,000평이 있네? 여기에 대해서 정동균 전 양평 군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로 30분 걸리는 땅이다. 큰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어서 지금 바로 가는 도로가 없다. 직선거리로는 가까울지 몰라도 돌아가야 되고 30분 걸린다.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이 논란은 사그라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이해하기 좀 복잡한 게 이게 도로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양평의 지역적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늘 지도를 펴놓고 설명을 들을 수도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뉴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시사인이 그려놓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변경안 개요도예요. 자, 서울 송파와 하남 경계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가서
양평군 양서면에 가서 이 원래 있는 도로, 지금 개통되어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기에 와서 붙는 겁니다. 이게 2021년도 예타를 통과한 이른바 원안이에요. 여기 지역을 좀 보시면 여기가 두물머리, 세미원이 여기 있고요. 이 두물머리 일대 이 6번 고속도로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 이 지역 관통해서 강원도로 가거나 여기 두물머리 오시려면 주말에는 각오하셔야 되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 이 6번 국도는 왜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얘기하는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 쪽으로 갈 때, 두물머리로 올 때 다 여기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강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비에 길찾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 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로 가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랬는데 원희룡의 국토부가 갑자기 이쪽으로 바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갈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막혀서 여기 갈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하는데 밑으로 빼서 여기서 다시 타고 올라가야 되면 다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거나 또는 요 밑으로 해서 강원도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강원도로 가거나 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두물머리 쪽으로 가는 사람만 놓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거나 이리 가면 여기에 두물머리 IC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로 가라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라고요? 왜요? 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는 원래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라고 했죠. 지명 하나하나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양평 IC,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지금 있어요. 여기 남양평 IC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평 IC 지금 있어요. 여기 두물머리 IC 지금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여기에 원안은 이쪽으로 간다고 했죠. 원안은 이쪽으로 서울에서 오는 차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 들어가거나 위쪽으로 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서 가야 되거나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강원도로 가거나 또 하나 남은 거 이리로 나와서 여기가 대교가 2개가 있어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양평 중심은 이 2개밖에 없어요. 양근대교, 양평대교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가거나 도심을 관통해야 돼요. 읍내를 관통해야 돼요. 어디로 가든. 이 두 다리, 이 내부 대부분이 다 편도 1차선입니다. 장날, 주말, 출퇴근 시간, 평일에도 그냥 막혀요. 이 양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리로 빼서 일로 해서 강원도로 가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리로 가면 되는데 그냥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왜 일로 와서 왜 이렇게 꺾습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가게 만듭니까? 네. 또 하나,
2021년도에 제2차 국토도로망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돼요. 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국가도로망 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10년지 대계예요. 5년마다 한 번씩 개정할 수는 있어요. 지금 2021년에 만들어진 게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2030년까지 국가도로망을 확정했는데 동서 10개 축으로 재편했어요. 구체적인 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가 제9축이에요. 동서를 9개 선으로 연결합니다. 여기가 9축이고 여기가 8축이고 축이라고 합니다. 축. 그러면 양평고속도로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9축의 지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축의 지선. 그러면 이 선은, 이 양평 서울 고속도로는 언젠가 얘랑 연결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계획이 아니라고. 반영된 계획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도로망을 뭔가 앞으로 어떤 전망이 좋은 쪽으로 구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구축하고 이 춘천과 양양으로 가는 이 구축하고 연결하려면 구축의 지선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밑으로 빼서 위로 올리는 게 낫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원희룡의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꺾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해할 만한 사진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좀 더 꽹하고 보기 좋으신 것 같네요. 네. 이 변경안 종점, 여기가 남양평 IC 이미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경안 종점, 국토교통부가 이쪽이 좋다고 한 여기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라는 거는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근데 이 종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나가야 되니까. 남양평 IC로 와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 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대 여기 양평 IC 이 지점을 기점으로 보면 여기까지 약 1.5km예요. 여기는 1km도 안 되고요. 이 반경 안에 또 알려지지 않았던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땅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저는 여기 강 이쪽에는 이 강상면 쪽에는 이 두 덩어리가 있다고 알려졌었어요. 여긴 17개 필지, 여기 3개 필지. 근데 여기 2개 필지가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땅 2필지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요,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지금 터를 비워뒀어요. 지금 분양 홍보가 한창입니다. 고속도로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종점이 이쪽으로 바뀌면 강원도 가는 차들은 이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1.5km에 불과하다고 했죠. 몇 분 오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나가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근대교, 이 양평대교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서 그리고 여기
그 지방도 88선, 88 지방도 여기 강하면과 강상면을 잇는 이 벨트도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들이 이제 잼이 걸릴 텐데 여기를 통과해서 가라? 그런데 말입니다. 강 건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세 덩어리가 더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강원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땅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로 가는 길이 거리가 짧다고 홍보하기 참 좋아요. 여기가 막혀서 일로 돌아가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여기 사는 주민들은 이 얘기를 하면 교통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또는 땅을 소유하고 땅값이 올라가길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종점에 제일 가까운 인터체인지까지 몇 킬로 안 되네? 이걸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집 짓기 어려운 땅이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게 없는 곳입니다, 양평은. 네. 그 정도로만 얘기해 놓고요. 자, 여기서 보는 이쪽 뷰는 강 보이죠? 용문산 보이죠? 그야말로 뷰 하나는 끝내주는 곳입니다. 네. 아무튼 본질은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곳으로 종점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포진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빠르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미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깊게 최고의 분석으로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 본색.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모여 앉아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 맛을 보여주는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봉기입니다. 매일 새롭게 정치 토론의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정치 토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본색. 오늘 신문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실린 기사, 국토부 기사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가 자료를 내면 기자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다 모이는지 일제히 기사들을 써냅니다. 국토부가 원하는 그대로. 그래서 내용도 같습니다. 한국일보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강상면 종점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김건희 로드, 양평 서울 고속도로의 종점을 국토부가 바꾸겠다고 했고 그 바꾸려는 바로 그 지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2만 평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종점은 강상면 종점이 아니라 김건희 로드의 종점이죠. 양평고속도로 이 변경된 종점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중앙일보 경제성이 더 높다. 조선일보 경제성이 더 높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국민일보 경제성이 더 높다. 한국경제 빼먹을 뻔했네요. 한국경제 경제성이 높다. 똑같은 내용을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극히 일부만 편집해 왔습니다. 오늘 국토부 입장을 정말 홍보 매체처럼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여러 매체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매체가 매일경제입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사업비 더 들지만 교통량이 늘어난다.
국토부 이건 일면에 실린 기사예요. 여기 코테이션 마크가 있습니다. 따옴표가 있습니다. 경제성이 높다. 아까 보신 기사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면에다가는 국토부의 설명을 전달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6면에서 교통량이 늘었다고 본인 매체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설에서 급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성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 경제성 분석이 끝났으니까 논란 그만하고 이제 공사 들어가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났어요? 논란이 끝났어요?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했는데 외압이나 특혜 정황은 없었대요. 보긴 봤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진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20년간 예타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의 58%가 예타 통과 이후에 시종점이 바뀌었다. 이것 역시 독자를 바보로 아는 겁니다. 우리 뉴발 시청자님들은 아시겠죠? 국토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4건이나 된다. 그 14건은 77%가 노선이 바뀌었다. 근데 그 14건 중에 12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2년 기재부 관리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 2012년 기재부 관리 지침은 노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3분의 1 이상 변경하려고 할 때는 기재부랑 반드시 협의해라. 그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시종점이 바뀌고 노선의 구간 위치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을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2012년에 관리 지침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의 변경률은 5%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 얼마나 바꿉니까? 55% 바꾼다는 겁니다. 이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회사의 이름을 걸고 쓰는 사설에서. 그래놓고 분석이 끝났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이거는 문제도 문제지만 수준도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뉴발을 하면서 이제 갖게 되는 스트레스 중에는 수준 낮은 기사를 봤을 때의 스트레스, 그게 가장 커요. 자, 이제 좀 복잡한 얘기 들어갈 겁니다. 수치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복잡하지만 꼭 짚어봐야 될 부분. 이 변경안 김건희 로드, 김건희 로드라고 할게요. 이 김건희 로드의 교통량이 하루에 33,000대가 될 거랍니다. 하루에 33,000대가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될 거다. 예타 통과한 원안,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은 27,000대밖에 안 다닌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 6,000대가 넘는다. 그러니 이쪽이 훨씬 더 이용률이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000과 33,000 기억해 주세요. 6,000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편익 비용 수치. 이게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1이 넘어야. 1이 기준인데 0.73밖에 안 돼요. 원안은 0.73. 김건희 로드는 0.83. 1에 못 미치는 것은 둘 다 같지만 그래도 김건희 로드가 조금 더 높다. 0.1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교통량이 원하는 27,000대밖에 안 되고 1일에 이거는 2035년 기준을 체크하는 겁니다. 31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그로부터 4년 뒤에는 매일 27,000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로드는 33,000대가. 그러면 공사 비용 들어가고 이런 교통 이용 이런 편익들 이런 걸 비율로 냈을 때 0.73에 불과하는데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적다는 거죠. 김건희 로드는
이거보다는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왜 이렇게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냐면 이 수치들이 제멋대로 바뀝니다. 제멋대로 바뀌어요. 이게 2021년 5월에 기재부 산하 KDI가 발간한 예타 보고서예요.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아까 2035년에 일일 교통량이 얼마라고 국토부가 얘기했죠? 27,000대라고 했습니다. 27,000대. 근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27,000대가 아니에요. 32,200대로 나옵니다. 32,200대. 3,000대 어디로 갔습니까? 3,000대가 낮아진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2021년에 이루어진 예비타당성 조사의 교통량 기준은 2019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용역사를 통해서 내놓은 그 데이터의 기준은 2021년이에요.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안에 대한 교통량은 오히려 3만 대에서 2만 7천 대로 3천 대가 줄어버렸어요. 이상합니다. 또 하나, BC, 비용 편익 분석. 아까 원안은 0.73, 김건희 로드는 0.83이라고 했죠? 원안이 근데 0.82로 나와 있네요. 0.82라고 돼 있습니다. 0.82. 이걸 국토부는 왜 0.73이라고 하죠? 이상합니다. 제가 이 수치들이 계속 들쭉날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둔갑하는 교통량과 편익 비용 분석. 2021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일일 3만 대, BC 0.8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이때는 변경안이 나올 리가 없고요. 2023년 9월 지난달에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변경안이 일일 교통량에서 원안보다 2,000대 많다고 했어요. 2,000대 많다고 했어요. 3만 대, 3만 2천 대. 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1,000대가 더 늘었죠. 3만 2천 대에서 3만 3천 대로 늘었어요. 여기는 3천 대가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 BC도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도 문제가 보이고 여기도 문제가 보여요. 지난달에 국토부가 내놓은 이 3만 2천 대의 기준, 3만 대와 3만 2천 대를 비교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게 지난달 기사입니다. 9월에 나온 기사고요. 이 기사는 9월 16일자인데 9월 초에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교통량이 부풀려졌다. 김건희 로드의 교통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때 민주당 의원실에서 국토부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더니 국토부가 3만 2천 대라고 얘기했던 일일 이용량 3만 2천 대라고 얘기했던 이 수치는 여기서 온 겁니다.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43개 시군구로 책정을 했고 교통량 기준을 2021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원안의 예타 보고서에 있는 3만 200대는 29개 시군구가 영향권이고요. 2019년 기준입니다. 교통량이. 이걸 두 개를 비교해서 6.5% 올랐다고 얘기했어요. 한 달 전에.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더 벌어졌죠. 2만 7천 대와 3만 3천 대로 벌어졌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매일경제 기사예요. 자, 2만 7천 대와 3만 3천 대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국토교통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원안의 시점,
이게 이제 원안이잖아요. 여기 양서면으로 가는 거. 김건희 로드는 여기 강상면으로 가고 김건희 일가 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아무튼 여기 시점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 시점보다 조금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국토부가. 그래서 시점을 원안의 시점은 예타 보고서의 시점과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변경안의 시점은 그러니까 예타 보고서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변경안의 시점에 원안의 시점을 일단 맞춰서 비교를 해야 이쪽의 영향 변화를 분석해낼 수 있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시작점을 똑같이 해야 종점 변경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대목은 여기 있습니다. 이 시점을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원안에서 시점을 변경하면 교통량도 줄어들고 편익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용 대비 편익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 설명에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원안 노선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BC 분석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변경안하고 시점을 맞춰야 종점 변경에 따른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원안 노선의 시작점을 변경안의 시작점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변 아파트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하므로 보상비만으로도 6천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뭐가? 원안의 시점이. 원안의 시점은 6천억 원 이상이 보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변경안의 시점으로 옮겨서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원안의 시점을 바꾸면 공사비 6천억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6천억 이상이 보상비만으로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시점을 바꿀 거랍니다. 그러면 원안 기준으로 보면 공사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었으면 이 수치는 올라가야죠. 다른 변수가 같다면 비용이 이 보상비 6천억을 아끼면 줄어듭니다. 그러면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이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0.82, 원안의 0.82보다 더 낮아졌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조금 바뀌어서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보이고 의심스럽고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경제성 분석이 끝났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습니까? 매일경제신문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그 BC 편익 비용 분석 결과, 교통량 분석 결과는 용역사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용역사가 뭐 전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인수위 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뭔가 영향을 받았을 의혹도 제기되고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의심스러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18.6억, 거의 19억 원이 이미 지급이 됐는데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용역감독조서라는 것을 써서 주는데 네. 날짜 보십시오. 2022년 11월 28일이죠. 약정대로 용역의 100%가 준공되었음을, 끝났음을 인정한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보도된 시점이 2달 전 8월인데 8월에 작년 11월 상황을 확인해서 보도한 거예요. 그때 이미 다 준공이 됐다고 하고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BC 분석, 중요하다는 BC 분석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랬는데도 돈을 줄 정도로 국토부랑 용역사는 끈끈합니다. 그 BC 분석 2달 전에
왜 아직도 BC 분석 안 해놓고 돈은 받았어? 이런 지적을 받았더니 지금 이제 내놓은 게 지금 이런 매일경제 같은 데서 스피커 노릇을 하면서 홍보에 마지 않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검증도 안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모두의 이 편익 비용 분석, BC 수치가 1이 안 되면 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타에서 0.82로 경제성을 평가했습니다. 지금 용역사는 0.73으로 또 낮췄지만 0.82 가지고도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예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타를 통과했을까요? 다른 정책적인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타당성, 정책 편익적인 타당성이 같이 종합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방식입니다. 자, 경제적 타당성은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도권 제1순환선민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을 확보하는 이런 목적, 또 다른 무슨 고용 유발, 이런 고용 창출, 이런 편익들,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했을 때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국토부가 지금 김건희 로드 BC 수치가 0.83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 못 미쳐요. 예타의 0.82보다 0.01 높은데 여전히 1보다 미치고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원안이고 이게 변경안이라고 했죠. 둘 사이의 경제성 차이는 1 미만이라는 데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상대적인 그 차이를 가지고 경제성이 커졌다? 예타 기준 1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또 한 가지 정책적인 필요성, 타당성이 있는가? 경춘 고속도로 얘기가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예타 보고서. 이게 경춘 고속도로예요. 이게 이제 양양까지 갑니다. 이게 우리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 따르면은 동서 9축으로 돼 있어요. 9축. 동서로 10개 축으로 잘게 잘라서 횡단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8축입니다. 강릉 가는 거. 여기가 9축이고. 그 종합 계획에 이 양평 고속도로는 9축의 지선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망이 연결되도록 해야 돼요. 언제 연결될지 몰라요. 만약에 연결된다면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이쪽으로 왜 빼놓냐고요. 그럼 설사 이쪽에 경제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국가 간선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평가를 받는다면 그 부분에서 점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만 가지고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네. 자, 서울 춘천 정체 해소를 위해서 양평 고속도로를 건설해달라. 국토부에 이러한 사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2021년에 2년 반 전에 2021년 3월 양평 군의회 의장 전진선 양평 군의회 의장 전진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양평 군수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변경안으로도 춘천 연결 가능하다. 연결 가능하죠. 네? 연결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돌아서는 못 가겠습니까? 네? 이렇게 빠꾸해서는 못 가겠어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를 따져보자는 거죠. 아무튼 이 전진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지금 현재 양평 군수 김건희 로드의 전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갈등이 일어나든 말든 지금 강상면으로의 변경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양평 군의회 의장을 했다고 했죠? 네.
양평 군의회 의장을 하던 2020년 10월 23일 군의회 회의록을 뉴스버스가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10월은 예타 반년 전이에요. 예타 들어가기 전에 예타에 올릴 안을 확정하는 군의회 차원에서 확정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원안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 확정 건의안이 상정되자 전진선 당시 군의회 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한다. 땅땅땅 때렸습니다. 전진선 현재 군수가 군의회 의장할 때 이렇게 했다고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군과 의회가. 근데 이제 와서 그 당시 원안은 문제가 많고 변경안으로 바꿔야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 어떤 사람인지 참 인성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비판 댓글을 단 양평 군민한테 전화 걸어서 반말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안 믿기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예, 제 전진선입니다. 아, 예, 예. 예. 그 좋은 의견 주시는데 네. 그 한번 만납시다. 나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처음 만나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그 좀 만날 일이 있겠어요? 무슨 아니 나한테 그 파트 따를 때 오른 점잖게 쓰셨더만은 다른 데다가 나한테 함부로 쓰지 마시오. 말씀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말. 말씀 그렇게 하는 이야기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반말 내가 좀 그렇게 찾아갈까요? 말하지 말아봐요. 내가 당신보다 한참 위야. 왜 이렇게 반말? 진짜 미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어떻게 썼는데? 아니 그 뭘 어떻게 썼는데 그거 공개적으로 한번 당신이 찾아볼까? 얘기하면 되죠. 공개적으로 나한테 당신이 문자- 얘기하면 되죠. 뭐 나한테 반말 문자 오는 거 한번 반말 찾아볼까, 찍어야 내가? 군수가. 어? 나한테 문자 오는 거 이 자식은 찾아볼까? 이런 자식 있어 이거. 이 자식이 끊었나? 미친놈이네 이거. 반말하려면 전화 끊어 임마. 야 이 새끼야. 네. 먼저 반말을 했고 군민도 감정이 격해져서 욕설을 하셨고 또 군수도 욕을 했고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대화를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른바 김건희 로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양평군에는 전진선 군수 이외에 또 한 명의 해결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양평군의 도로국장.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전진선 군수가 작년 7월에 취임하자마자 원포인트 인사로 국장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물론 뭐 일 잘하면은 승진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흥지구 개발할 수 있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인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걸 연장시켜주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소까지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김건희 로드 해결사를 사실상 자처하면서 설명회 하러 다니고 홍보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포인트 인사로 국장시켜준 김건희 일가에 특혜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퍼즐을 맞춰놓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은 누가 의심을 안 합니까?